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모두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우리는 모두 같이 강습이 한 바퀴 5월의 모퉁이를 돌아 마주하는 6월의 햇살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지는 건 우리의 달력에 새겨진 6.25라는 아픈 역사 때문이 아닐까요? 2021년 6월 감세미에서 온 편지 내 인생 불후의 명곡 코너와 개미와 배짱이 코너 없이 6.25 전후를 경험하신 어른들의 생생한 역사를 전하는 이야기 따라 인생 따라 코너 6월 특집 방송으로 6.25 참전 유공자회 대구광역시 지부장이신 황병태 어르신의 참전 경험담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평소 진행을 맡은 청년 제의 대신 참전 유공자 전준석 어르신의 딸이기도 한 감세미 지기 저 전기숙이 오늘 방송을 진행합니다. 40여 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분들만의 희생과 아픈 상처를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시켜 드리지 못할 테지만 점점 잊혀져 가고 묻혀져 가는 이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풍토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남은 세대들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몇 푼 안 되는 연금으로 이분들의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을 다했다고 치부하고 그분들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는 어떤 세치어로도 어떤 정치적인 이권의 잣대로도 폄하하거나 평가할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감세미에서 온 편지 이야기 따라 인생 따라 황병태 어르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6.25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6.25는 참 겪지 않는 그런 전쟁인데 6.25 같은 전쟁이 참 다시는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전쟁 6.25 전쟁입니다. 사실은. 근데 6.25 전쟁 때 우리 인민군이 전국에 다 점령하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남는 데가 지금 대구에 남아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다 거진다 점령이 다 됐죠. 부산이 남아 있었고 그런데 대구에서만 사실 사수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공산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완전히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문에 그때가. 그런데 우리가 6.25 전쟁 때 막아준 것이 대구에 하고 부산에 하고 그래 너희들이 버텨보려면 버텨보라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했던 말이 공산화 다 됐습니다. 그때 6.25 때가. 근데 사실이 6.25 전쟁 때 일어선 것이 이제 부산하고 대구에 있는 주둔해 있는 그 군인들이 경계에 힘을 많이 내 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했다해도 간이 아닙니다, 사실. 그럼 혹시 부대가 뭐 육군 아니면 뭐 공군 뭐? 공군 부대는 K2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 비행기가 처음에는 미군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고 되면 그 비행기가 한국으로 넘어가지고 한국 군인들이 활용했기 때문에 그 F-84, F-80 이런 비행기들이 전국으로 인민군이 있는 데마다 이제 지시에 매지면 갖다 폭격을 하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군의 그 비행기였습니다. 그래 그 비행기에 덕으로 해가지고 우리 6.25 전쟁을 승리에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비행기 F-84, 80이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는 공군 부대 공군에서 그리고 그 정비사로 이제 활용을 했죠. 그럼 비행기를 모신 건 아니고 이제 정비사 이제 그거는 밤낮이 없었습니다. 전쟁 때니까. 그래 그 폭탄하고 기관총하고를 갖다 이제 장전해 주면은 그
지시만 하면 어디에 그 인민군이 있다 그러면 말해서 폭격을 하고 오고 했으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그 인민군들이 그 비행기였습니다. 그 6.25 때는. 네네. 그래 그 6.25 비행기 때문에 했다면 전부 역할도 못하고 그놈들이 다 하여튼 도망가고 할 때 그런 6.25 이제 치러왔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대구에 예, 대구에 K2가 이제 네네.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K2 비행장입니다. 비행장 안에서 비행기를 갖다 띄우면은 예. 그 F-80, F-84는 그 어디에 있다고 하면 그 정보만 주면은 가서 있는 데로 낱낱이 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하여튼 사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 엄청난 역할을 한 게 비행기죠. 6.25 때. 그러면은 그 군 부대에서 이제 정비하시고 이럴 때 어쨌든 전쟁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맞아요. 막 전쟁 중일 때 그래도 정비나 이런 거 할 때 막 위험 느끼고 이런 거는 없었나요? 대구라서. 그렇죠. 우리는 후방이니까 아, 비행기가 이제 뜨고 내리고 이제 주유하고 이제 폭탄 장전해주고 기관총도 장전해주고 해주는 그런 역할 정비사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후방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니까 그 안전하지요. 안전하면서도 하여튼 그 인민군이 어디에서 뭐 징계해서 나왔다든지 하면 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 보는 게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엄청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 정비가 조금만 잘못돼도 귀한 그 비행기가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러면은 그 군 생활 하실 때 그래도 뭐 그 일단은 여기는 정비하는 곳은 이제 다행히 후방이라서 이제 안전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이 군부대 소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또 친구분이나 주변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또 국가유공자회 계시니까 또 이제 지인분들은 그 6.25 때 뭐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다른 기억이나 뭐 그런 거는 맞죠. 예, 근데 사실이 우리나라의 그 6.25 준년이 이거는 비행기 수로 비행기 덕입니다. 비행기가 아니면은 꼼짝도 할 못했으니까 비행기가 어디에 했단 말이에요. 인민군이 얼마만이 직결해가지고 지금 말이죠. 활동을 하고 있다 했단 말이에요. 가서 폭격을 하라 그런 말이죠. 이상 없이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 같은 데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폭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인민군들이 그 F-84, 80다들 비행기 애들 그 폭격하는데 그 주요 역할을 한 게 6.25 때는 그 공군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그 6.25 이제 그 겪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6.25 세대들에 대해서 사실은 점점 잊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그분들의 생활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6.25를 겪으신 분들이 사실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잘 이제 어떻게든 옛날에 비하면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다 진짜 사실은 연세가 많이 드셨고 그 진짜 돌아가시고 산 뭐. 정인들이 예, 점점 예. 돌아가시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제 뭐 사실은 뭐 6.25 둥이라고 90. 하던데 이제 6.25 둥이들도 사실은 그 전쟁을 뱃속에서 겪었거나 그러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뭐 맞아요. 사실은 뭐 한 5세 미만으로는 6.25에 대한 기억 자체가 많이 없으시고 그렇지. 또 대구 분들은 물어보면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대구는 좀 조용했기 때문에 6.25에 대한 기억이 크게 막 이렇게 막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막 이런 이야기는 좀 없고 강원도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또 막 생생한 이야기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후손들한테 지금 6.25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면. 근데 6.25를 겪은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나이들이 보통 전다 90이 다 네네. 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25 전쟁 있는 지 벌써 1950년 예. 50. 네. 전쟁이 났지만 거진다 이제 나이가 90이 다 되고 다 돌아가시고 네. 지금 전국적으로
상대 얼마 남지 않다 그렇게도 가만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면 예. 이제 지금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이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6.25 겪으신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육군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희생이 당하는 육군입니다. 육군들이 지상에서 이제 하니까 그 공군들이 이제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정지를 하니까 굉장히 더 무서운 것이 이제 그 비행기 폭격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 있는 데를 갖다가 명확히만 가르쳐 주면은 언제라도 가서 폭격을 하고 그래 꼼짝을 못하는 게 비행기입니다. 그래 비행기 없어 그 사람들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승리를 이끄는 것은 비행기의 어떤 말이죠 그 혜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6.25를 겪으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참전 유공자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보면 아버지는 저희 미군 부대 소속의 제1보병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제1보병이 했던 역할이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이제 미군들보다 앞에 이제 약간 건장하고 덩치가 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앞에 이제 그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미군들이 서고 그거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신체가 좋다 보니까 그 제1보병 그 앞자리 미군들보다 앞에 그 행군하는 그 행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행진하는 게 나와서 그때 이제 제가 막 영화가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 참전했던 분들의 어떤 개인의 역사는 진짜 이거는 위대한 역사고 너무나 기록해야 될 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작은 마을 방송국에서 이거를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이 어른들이 90세 되시고 이러기 전에 조금 젊은 기억 가지고 계셨을 때 이를 기록으로 했었더라면 그건 진짜 정말 좋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후손들한테. 근데 그런 작업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세대에 와서 6.25 전쟁에 대한 말이죠. 그때 그 당시에 현황을 갖다가 얘기하라고 하면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진 다 돌아가시고 말이죠. 지금 살아있는 증인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해서. 그다 참 비참했죠. 6.25 전쟁 때는 저희들은 공군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공군에 근무한 사람들은 후방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에 그 실탄 보급만 해주면은 그 정비만 해주면 비행기가 떠서 가서 그 전쟁을 다 치러줬으니까 육군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직접 뭐 총을 가지고 겨눠서 싸우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비행기에서 지시받아가지고 비행기에 가서 그 있는 데를 폭격을 한 말이죠. 뭐 꼼짝 달싹을 못하는 것이 하여튼 청군에 있는 말이지 그 육군들 뭐 또 인민군들 걔들이 그렇게 했던 비행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인민군들도 물론 부상을 당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군인들도 많이 다쳤겠네요. 비행기에서 폭격. 맞아요. 예. 많은 폭격되었지요. 비행기가 했던 말이죠. 비행기는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육군이나 이제 그 비행기의 위치를 참 인민군 그 주둔의 위치를 이제 가고 오고 하는 거 뭐 내려온다면 뭐 하는다는 건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본부에다 이제 전달하면 본부에서는 이제 알아서 이제 그 비행기를 조종해서 어디 했단 말이야. 지형을 가르치면은 말이죠. 지도를 가르치면 그 비행기 떠가지고 그거다 갖다 폭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비행기한테 제일 무서운 것이 6.25 전쟁 때 비행기의 폭격입니다. 비행기 폭격 꼼짝을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마치 역할이 컸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사무처장님이랑 잠깐 이제 이야기를 좀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 군번줄을 잊어버리셔가지고 참전했다는 증거를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시골 동네다 보니까 이쪽 마을에서 한 명,
그 밑에 마을에서 한 명 참전을 하셨는데 밑에 마을에서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이제 하는 소린 줄 알고, 이제 근데 그거를 저희가 찾으려고 해도 군번줄이 없으니까, 군번을 모르니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한 15년 전인가 제가 어떻게 해서 군번줄은 없지만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이제 찾아줄 수 있다 하시는 분이 그 동네 사무실에 이제 계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이제 알게 됐어요. 군번을 알게 돼서 이제 그 참전 유공자라는 증거도 받고, 이제 살아계신 한 10몇 년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도 연금도, 국가 유공자로서 연금도 받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서는 제일 뿌듯하셨던 게 국가 참전 유공자라는 그 문패를 이제 집 앞에, 대문 앞에 붙였던 게 진짜 뿌듯해 하셨고, 근데 이제 여기 사무처장님 이제 말씀으로는 그렇게 참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전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방법이 없어서 아예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했다는 유공자로 인정 못 받으신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 참전자는 그 무슨 부대 그런 말이죠. 네. 그 부대만 불러주면 말이지 뭐 참전했다는 그 증명이 이거 딱 알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다 그런 말이죠.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보면 전부 전투에 근무한 사람들이 거진다 그 참전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데 많아요. 그러면 지금 그 생존에 계신 6.25 참전 용사분들 중에 몇 안 남으신 어르신인데, 그러면 많이 들어가셨죠. 네, 그러면 예. 지금 이렇게 같이 만남을 하시는,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하신 만남을 하시면 이제 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근데 지금도 생존에 계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양반도 많지만 네. 나이가 많아서 네. 전쟁 치르고 난 이후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양반들이 더 많죠.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르신 혹시 이제 공군에서 복무하시고 네. 전쟁이 어쨌든 끝났고 제대를 하셨잖아요. 그 제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군인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전쟁 끝난 후에는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전에 있었나 거짓나 군인으로 다 그대로 다 있었다요. 그대로 근무로 다 거진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오래돼가지고 이제 정년 퇴임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문으로 다시 또 입대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그 신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나이가 29년생이니까 88세가 87세가 얼마일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은 군이 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의무로 그 병역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예. 그러면 그때 6.25 때 군인들은 그러면 전쟁 끝나도 남아 있고 싶으면 더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예. 그렇게 그러면 쉬고 예. 중간에 제대하고 싶으면 제대를 해도 되는 거고. 맞아요. 예. 그 제가 그 미군 부대 소속이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전쟁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미군들이랑 그 안에서 뭔가 재밌는 것들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아니 뭐 3년, 6.25가 3년 있었는데 3년 복무하고 끝나야 되면 어떻게 그 미군들과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복무를 더 하셨으면 그게. 예. 그 3년에 이제 군인 이제 복무 기간이 3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시에는 그게 없습니다. 예, 전시는 나이가 그것도 말이죠. 소집이 있고 징집이 있습니다. 징집은 이제 29년생부터서 30년생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징집으로 갔고, 징집하고 소집하고 어떻게 차이 나냐면, 소집은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오라고 소집으로 시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소집이고, 징집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잡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징집인 것 같아요. 예, 징집은 29년 3년생들이 징집인데, 저도 징집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국가에서 부름을 받고 도망을 가면
끝까지 잡아서 했단 말이죠. 들이 가지고 군 복무를 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 징집이. 그 마침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고생을 하라고 이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지. 하여튼. 근데 29년생, 30년생들은 징집 의무비니까 그런 도망을 갈 수도 없어요. 그 사람도 도망가도 대한민국의 좁은 땅에 금방 잡혀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의 현역이라 또 근무를 해야 되는 걸 의무로 가지고 있으니까 거진다 29년생, 30년생들이 징집 해당자들이 역할을 거진다 다 한 거예요. 아, 그럼 어르신 그 정비병으로 공군에 들어가셨다 하는데 예. 그러면 그 시절에도 뭐 정비 뭐 지금처럼 공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그 어떻게 정비를 들어가서 군에서 가르침을 받으시고 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기술을 가지고? 군인 안에 이제 군인으로 전쟁이면 이제 그 연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에 부름받고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만 장기 근무자가 되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복무 기간이. 그거는 나라가 좀 위태로운데 말이죠. 내 나이가 많으니까 고만하겠다 그런 건 계도가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싸워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게 이제 의무가 있는 것이 징집자들이 29년, 30년 이런 사람들이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끝까지 남아서 이제 이래죠. 그러니까 33년 이상 했거든요. 하는데 그런 사람은 도정에서 뭐 제대를 시킨다든지 뭐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남아서 근무를 해야만 말이에요. 국가에 부름받고 국가에 충성을 다 해야만 되는 그놈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생을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정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대하시고 이러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또 일제 강점기를 거치신 연세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보다 연세가 높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제 강점기도 그러면 겪으셨겠네요. 그럼 그때 어떤 기억이나 그런 것들은 또 90에 가까우면 저하고 비스무리한데요. 저는 80, 제가 이제 29년생이니까 그것들 100을 넘으면 39년이 되는데 지금 21년이잖아요. 21년이니까 보통 88세, 뭐 87세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치러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제대도 안 시키고 끝까지 전쟁이 이길 때까지 남아서 군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께서는 또 일제 시대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군문 생활을 또 했어요. 군무원. 아, 군무원. 예, 군문으로 이제 기양자 군대에 있을 바에는 군문으로 있는 것이 말이지 오히려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군인하고 군무원하고 이제 차이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무원이 군인 역할을 해서 또 전쟁에 참석해야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군무원이 뒤로 후방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군대에 나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군무원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저는. 그래서 군무원으로 인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을 합해서 33년 정도 있었는데. 선생님, 그래. 어르신은 일제시대 때는 그러면 몇 살 정도 어린 시절에 일본 식민지 시대를 겪으신 거는 맞아요. 일본 식민지 시대도 겪으시고 또 전쟁도 겪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식민지 시대만 겪으시고 돌아가신 어르신 세대가 있으실 거고 전쟁 안 겪고 근데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본 식민지 시대도 겪으시고 6.25 전쟁도 겪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진짜 큰 줄기에 아픈 사건들을 다 겪으신 것인데 그때 일제 시대 때는 혹시 연세가 일제 시대 때는 말이죠. 제가 소비 16기생이거든요. 소비가 있었습니다. 소년비양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있는 건데, 근데 제가
29년생이니까 29년이니까 소비 16기에 들어가 가지고 도망을 와 가지고 그게 소년 비행학교거든요. 그 비행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잡혀와 가지고 다시 또 군대로 또 들어오는 그런. 그러면 소년 비행 학교가 이제 저로 치면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 예, 일본 강제 소년 비행학교 맞아요. 징용에 끌려 가셨다가 오시자마자 또 징집당했거든요. 맞아요, 군대 가실 맞아요, 그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자마자 또 6.25에 참전하셔갖고 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을까 했는데 또 그러면 소년 비행 학교도 일종의 일제 강점 시대 징용에 예, 맞아요. 그때 일제 때 말이죠. 소년 비행학교에서 가지고 그 소비 추천해가지고 그것도 모집을 했는데 그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이제 그 이제 모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그냥 소년 비행학교를 이제 간 사람들은 군대를 그 비행학교 3년 끝나기 전에 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선에 불려가서 했던 말이 전선에 나가고 달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다 살았어. 그 사람 죽지는 안 했어요. 그 나간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저들이 보면 전쟁에 참전해서 그래 한 며칠만 늦어도 비행을 그 전쟁에 참전했었는데 전쟁이 종료돼 가지고 해방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때 전쟁이 끝났다면 안 나왔어요. 안 그랬으면 거진다 그 사람들 다 소비 다 됐을 텐데 다 죽을 사람들인데 다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셔가지고 징집할 나이 되시니까 또 예, 연세 되니까 징집. 그 6.25에 또 참전하셔갖고 예, 맞아요. 전쟁 겪으시고. 그리고 운이 좋은 댁이죠. 징집 들어가지고 나했단 말이지. 살아나지만 직업들 밖에 없거든요. 조금만 늦어도 그 사람들 거진 다 죽었을 텐데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전쟁을 안 치르고 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때 일본 식민지 시대 때 5학년, 6학년, 4학년, 뭐 중1 정도 나이에 맞아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간에 강제징용에도 끌려가시고 오셔서 또 6.25도 참전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시겠네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소년 비행학교 가는 거는 징집에 가는 게 아니고 소집에 가서 그 소집을 지원해 가는 거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강제징용이 아니고. 예. 근데 그게 전부 지원이지만 실제 봐서 강제 동원입니다. 그게. 그래도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검사는 이제 100% 이제 이게 잘 받아가지고 갑종으로 다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마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체 조건도 좋아야 되고 약간 이제 뭐 두뇌나 이런 뭐 학습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좋으신 분만 소년 비행 학교를 갈 수 있는. 학교에도 그걸 이제 픽업을 했어요. 근데 대할 때 5학년, 6학년 때 거진다 했던 다 가와 군대에 다 갔습니다. 갔는데 뽑혀 갔는데 가다가 이제 도망온 놈들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애정 때 도망을 온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망 못 갑니다. 하여튼 애정 때. 그 애정 때 도망가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숨어서 살았거든요. 외정. 그러니까 예, 일본 정치 시대를 어르신들은 일정시대. 외정이라고. 예. 그때 잡혔으면 그거는 말이지 끌려가가지고 그거는 군대 지혜 1선에서 그 활약을 했을 텐데 그 숨어가지고 말이죠. 그 숨어가 있는데 몇 달 됐어요. 그 몇 달 동안은 숨어가지고 그 살았는데 그 생각하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촌에 가면 불천장군에 있지. 불천장 방위에 방구들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공간에 올라가서 이제 자고 먹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는다 그게. 저는 저희 그 시골에 이제 거기는 경남이다 보니까 일단 뭐 전쟁 때 저도 경남. 그러니까 그
아버지랑 엄마 말씀하시기로는 그 굴 같은 거 파가지고 들어가서 숨어 계시다가 전쟁 때는 굴 같은 거 파가 엄마는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뭐 밤에 불 때가 밥해 먹었다 하든가 뭐 그런. 근데 어르신은 6.25 때 그 군대 가 계셨으니까 그런 경험 못 하셨을 거고. 맞아요. 그게 애정 때 도망을 왔단 말이죠. 네. 그 끝까지 피해야 되는데 그 해방이 됐으니까 살았지. 안 그러면 전부 다 군대에 다 잡혀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해방이 됐으니까 끝났지. 6.25 때 그러니까 6.25 때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하려고 뭐 인민군 내려오면은 막 땅굴 파갖고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외정시대 때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징집 대상인 사람들은 징용 대상인 사람들은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숨어 있어야 될 때 땅굴을 파던 그 집 뭐 그걸 불천장이라고 한다고요? 예. 불천장. 근데 애정 때 간 사람들은 그 보통 지원병으로 다 가지만 그게 네. 지원병 가는 게 실제 봐서 소집으로 가는 거예요. 소집. 강제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애놈들이 말이야 애년대 그 정책이랄까 뭐랄까 우리나라의 정책보다 와다 다릅니다. 애놈들이 강하고 하여튼 끝까지 쭉 해서 말이죠. 네. 그 간첩시키는 그런 애정 정신이 있거든요. 일본 정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제일 정년기인데 대동아 전쟁이 일어날 때거든요. 대동아 전쟁이 그때가 하여튼 5학년, 6학년 때 전쟁이 났거든요. 대동아 전쟁. 예, 우리가.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87세, 86세인데 그게 이제 온대입니까? 이제 오래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거진 다 피해지를 못했어요. 그래 이거는 어거지로 했던 끌리가든지 했단 말이에요. 소년 병역 가든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리 선수로 채가지고 자원에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들어가지고 이제 튀어나오는 거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어르신 지금 경남 산청이에요, 산천이에요? 경남 산청 지리산 있는데 예. 거기가 고향이신 거예요? 예. 아 거기는 진짜 역사적으로 또 약간 많이 시끄러운 맞아요. 곳이었잖아요. 막 옛날에 뭐 빨치산 이런 그거 아니에요? 예. 맞지? 그렇구나. 아니 막 역사의 중심에 다 계셨는데 예. 그 뭐 나라에서 혹시 그러면 뭐 훈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으신 거는 근데 지인은 애정 때 그래가지고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살았지. 해방이 안 됐으면 그 사람들은 다 군대에 다 들어가가지고 전선에 다 갔지만 이제 해방이 되니까 그 해방되자마자 수습된 거예요. 군대 생활을 하다가 군대 아니지 이제 군대 생활이 아니라 소년 비행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 3년인데 3년 못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했을 거예요. 2년 반 정도 했는데 해방이 됐기 때문에 다 해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각 고향 다 내보냈다고요. 그래서 이제 살았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하여튼 군대에 다 갔어. 그 군대는 군대인데 하여튼 그 예비 군대지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살아난 것이 이제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소년 비행학교 가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죽지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훈련만 받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소년 비행 학교 나오셔가지고 징집 대상이 아니신 분은 6.25에 참전을 안 하셨을 수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어르신은 이제 여기에 징집 대상이라서 맞아요. 참전하셔갖고 또 하셨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쨌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굵직한 거를 다 겪으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 역사의 산증인의 연세로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 이제 어르신한테는 또 이렇게 뭐 훈장 같은 거, 상 같은 거 드려야 마땅한데 혹시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은 거 없어요. 그거는 태어난 그 연령대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는 않았다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칭집제도가 있고 소집제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칭집제도 해야 되면 연령이 때랐다. 연령이 딱 군대에 가야 될 그런 연령 때라고 우리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가 탓도 못하고 그대로 칭집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국가에서 부름 받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애정 때니까 애놈들의 부름이죠. 그러니까 그건 애놈들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려들이 가지고 전쟁을 이제 훈련시켜서 이 전쟁에 내 보낼 긴데 훈련만 시키다가 해방이 돼 가지고 그냥 끝난 사람들이에요, 지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전쟁에 참여하시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6.25가 이제 오는데 6.25가 되면 어쨌든 나라에서도 뭔가 6.25 관련 행사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는 물론 그 혜택은 못 받으셨지만 그래도 지금 6.25에 참전하셨다가 지금 살아계신 생존자분이 몇이 안 되니까 맞아요. 어르신 같은 분들한테 나라에서 좀 이번에 6.25 행사 때는 상을 좀 큰 상을 좀 주면 좋겠어요. 큰 상도 좀 주고 포상금도 좀 주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를 꼬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너무 그게 어르신들 세대가 힘든 일만 겪으시고 또 그거를 그 뭔가를 위해서 운동을 하기에는 연세가 많으시고 또 그러니까 그냥 또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근데 조금만 그 더 젊은 연세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 같으면 당연히 이제 뭐 6.25가 되면은 그분들을 뭐 권리를 살리고 뭔가를 좀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 맞는 겁니다. 그죠? 솔직히 해서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뭐 보상한다고 돈으로 보상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개인이 느꼈는 그 아픔이 보상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제2, 제3의 또 뭐 그 어르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그러니까 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또 그 옆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또 있을 거고 그 사람들 마음 아픔이 어떻게 다 뭐 보상은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군대에 들어갈 나이니까 우리가 딱 그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상해 줄 자적을 그것도 없어요. 여하튼 그게 써먹기만 써먹을지 말이죠. 진짜 어떤 고생한 사람들은 지들이 고생했거든요. 그렇죠. 군대를 처음에 가도 훈련소가 있었나 뭐 그런 데서 훈련을 받고 고생시켜서 고생해서 이제 군대에서 보통 한 30년 동안 다 그렇게 다 지낸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대로 보상이 크게 막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국가 유공자 참전 유공자 인정받으신 게 돌아가시기 10년 전이었거든요. 그제서야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면 중간에 연금을 이제 그때부터 수령을 하러 이제 보훈처에 갔는데 여쭤보니까 10년 그 이전에 6.25 그 전쟁 끝나고 다른 분들이 연금을 받고 있을 때 못 받았는데 그 연금은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15만 원인가 그때 그래서 이제 15만 원씩 150만 원. 그 10년 동안 이제 그걸 15만 원씩 받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보다 더 기가 막힌 걸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게 그때 그 당시에 6.25 때 돌아가신 분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때 그 당시에 군인이 사망하면 나라에서 이제 유족 이나 뭐 하여튼 뭐 돈을 뭔가 관련해 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물가로 따져서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발견했는데 그때 사망하신 그걸로 그냥 사망하신 그 금액으로 쳐주고 끝나는 걸로 제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저거는 진짜 아니다. 그냥 뭐 일단은 이제 돌아가신 거 알게 됐고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유공자가 돌아가셨고 참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 앞에 것들은 다 지워지고 뭐 뒤에 것 분들만 이제 뭐 어쨌든 나라에서 또 뭐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따라가야 되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일어난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뭐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일들이 물론 그
거기에 희생된 분들이 뭐 그 뭐 좀 폄하 발언 이런 거는 아니고 그분들도 당연히 이제 보상받고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일단은 6.25에 참전하셨고 이렇게 희생하신 어른들에 대한 그 뭔가 그 예우라든가 대우는 너무 좀 일단은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진짜 말이죠. 그거를 챙겨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참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하도 못해 말이죠. 그 뭐 명예라도 했단 말이에요. 뭘 해준다 이런 혜택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되게 못 사는 나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도 그 여유가 있어서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찾아서 말이죠. 그 뭐 보상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되게 못 살았으니까 이 못 사는 나라에서 뭘 바라겠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근데 그런 고생한 사람들이 지혜들입니다. 예, 집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그때도 연령대가 딱 전쟁에 딱 참석하려고 그런 연령대니까 안 가고도 안 되고 또 불려가야 되고 또 오라고 오라고 가르면 가라고 그렇게 있으니까 군대 생활 33년까지 했죠. 아, 그러면 어르신 아마 그 자녀들이 뭐 슬하에 계실 거고 자녀들이 또 손주 손녀 네. 뭐 손주 손녀도 아니 증손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역 군대 생활할 때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을 때 그때 현역으로 있을 때 비행장에 있을 때 비행장에 그때 33년까지 했으니까 중서 상사까지 일 안 했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쫄대기가 했단 말이지 뭐 살림하기 어려웠죠. 근데 식구들이 이제 바깥에 영외에 있죠. 영외상으로 하면서 그것도 이제 그 해당이 되는 사람들 상사급들 그다음에 중사 이런 사람들 해당이 그 이하 되는 사람들은 보수도 못 받고 영예 거죽도 아니면서도 살림살이 하니까 이제 바깥에 이제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거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지금 다 이제 다 키우시고 애들 예. 그럼 그 키우니까 걔들은 크고 하니까 걔들 그 학교 다니고 네.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네, 그 손자들 만나면 할아버지께서 참전하셨던 거 뭐 그 이런 거 또 이야기 들려드리면 좋아하나요, 아이들이? 많이. 근데 걔들이 이제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에 네. 보통 뭐 3학년, 4학년 이래 있을 때인데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그때 지금 5이거든요, 딸이요. 그때 네. 전부 딸이었었대요. 그때 첫째, 둘째 아마 둘째까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걔들이 초등학교 6학년 뭐 5학년 이런 애들이 첫째, 둘째가 이제 그대로 2학년 이런 애들. 그래가지고 딸로면은 요새는 비행기 타는 세상에 따님이 5이면은 진짜 잘하시겠는데요, 부모님한테. 예, 걔들이 고생했어요. 그래 우리 대구에서 수원에서 대구 내려올 때 둘로 데려왔는데 하나는 이제 그 초등학교에 5학년 내려갔고 하나는 2학년 내려가 그리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생해서 군문으로 이제 이심에서 K2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3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그래가지고 난 그의 손을 만질 때 그의 날들을 꽤 오래 엿보았지. 깊게 패인 손금에 모른 척 해온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이렇게 거칠었는 줄 다시금 알았네. 그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의 어린 날들을 비춰보았지. 떨어뜨린 입가에 한가득 지나간 시절을 머금고 있었고
난 그의 주름살처럼 메마른 것을 본 적 단 한 번 없지. 나를 힘겹게 안고 고요히 눈을 감기에 슬피 우는 법을 잊은 줄 알았고 이렇게 바람 부는 줄 나는 몰랐네. 꽃 맺음이 다 한 구번 등줄기는 초라했지만 그가 떠난 자리는 나무랄 것 없이 텅 비어 있게 됐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싼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네 앞에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바로 이런 그림. 이벤트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외정시대를 지나고 얼마지 않아 전쟁이란 아픈 역사를 견뎌야 했던, 당연히 그 시대에 태어났으니 당연히 그런 세월도 만난 거라 담담히 얘기하시는 어르신의 사려 깊음에 한 번 더 존경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녹음 도중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 작별 인사를 전해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노래는 좀 하신다고 다음에 노래 한번 꼭 불러주시겠다고 하신 황병태 어르신,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모든 참전용사들께 진심을 담아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살아계신 참전용사 어르신들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고 만수무강하세요. 6월 감세미에서 온 편지, 지금까지 저는 전귀숙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고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
손짓 셋을 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면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여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웃을 뻔 각오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 셋을 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 기다리지 않기로 했잖아 울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 너무 늦은 밤이야 너무 긴 이별이야 잠시만 더 이렇게 있을까 그래 잊혀져 버릴 꿈이지만 눈을 감아 마지막 잠을 채워줄게 이제는 그만 보내주렴 가만히 끌어안고 있을까 어느 사이 끝나가는 꿈이지만
괜찮아 괜찮아 너와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니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누구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 달콤한데 슬픈 듯 아찔하게 근데 다음 곡이 중요해 볼륨 높여봐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 노래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 너 때문에 틀리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 이 공연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문자로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 곡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제일 원하는 걸 말해 어떤 노래 다시 듣고 싶어 사실 내가 원해 네가 너무 설레져 못 들지 모르지만 인코리아 크게 소리 질러줘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